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2회 시인수필가 하태모의 책 읽어주는 여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하고 가을 들판에는 추수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일신문학회 동인 하순희 씨의 시조를 읽겠습니다. 경남신문,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조 당선, 시조집 별 하나를 기다리며, 정멸을 꿈꾸며, 종가의 불빛 등이 있고 경남시조문학상, 중앙시조신인상, 성파시조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한 진주교육대학 출신 하순희님의 시조 비우체국을 읽겠습니다. 난 한촉 벌고 있는 소액한 창구에서 얼어 터져 피가 나는 투박한 손을 본다. 이것 좀 대신 써주소. 글을 쓸 수 없으에. 꼬깃꼬깃 접혀진 세종대왕 얼굴 위로 검게 젖은 빗물이 고랑이 되어 흐른다. 애비는 그냥저냥 잘 있다. 애미 말 잘 들으라. 갯벌 매립공사장 왼종일 등짐을 저 나르다. 식은 빵 한 조각, 콩나물국밥 한 술 속으로 밤 새운 만장의 그리움 깡물로 뒤척인다. 새우잠 자는 부러진 스티로폴 사이에 철 잃은 냉이꽃이 하얗게 피고 있다. 울커덩 붉어지는 눈시울, 끝나지 않는 삶의 고리. 지난 추석에는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 부모와 함께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으로, 부모된 도리로 품고 있지만 사실은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한때 성경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산문시 예언자를 발표해서 현대인의 영혼을 세탁한 시인이자 철학가이고 화가라는 이야기를 듣는 칼릴 지브라는 레바논이 낳은 19세기 시인이며 작가, 예술가로서 기독교의 신비주의를 다루었습니다. 여기 예언자 중 자녀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들려드립니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칼릴 지브란.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있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 있으나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줄 수 있으나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몸을 거둘 수는 있으나 마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미래의 집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꿈속에서조차도. 당신이 그들처럼 되는 것은 좋으나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고자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며 어제에 머무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922년 하워드 카터에 의해 발굴된 투탕카멘의 무덤과 그 속에 나온 부장품은 이집트 학의 발전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을 이룹니다. 투탕카멘은 기원전 1343년경 유명한 파라오인 아케나톤의 서자로 태어나서 기원전 1336년부터 1327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린 파라오입니다. 이 무덤의 발굴은 세 개의 우연적인 사건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산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연은 기원전 1140년경 테베의 인부들이 람세스 6세의 무덤을 발굴하면서 파낸 흙더미를 근처에 쌓아두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흙더미를 만들면서 그것이 다른 작은 무덤을 뒤덮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투탕카멘의 무덤은 도굴을 당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연은 발굴자 하워드 카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는 카이로에서 고대 유물 관리국에 취직해 고대 유물 감독관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과 관광객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카트는 경비원의 편을 들었고 화가 난 관광객들은 영사에게 항의하여 카트의 사과를 받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카트는 사과를 거부했고 그 결과 감독관의 직책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계곡을 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연은 발굴의 재정적 후원자인 카나번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영국 귀족이었는데 독일을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는 안개가 짙은 영국의 날씨가 좋지 않으니 이집트에서 겨울을 보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결과 카나번경은 실직하여 근근히 살아가던 카트를 만나 발굴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묘에서 발굴된 매장품은 이집트 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투탕카멘 왕의 황금 마스크는 2층 깊숙이 자리 잡은 사호실에 있습니다. 맨 먼저 만나는 방에서는 왕묘에서 발굴된 가구며 관 등의 목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채로운 것 중 하나는 입구에서 맞이해주는 2대의 등신대 흑단상입니다. 마치 묘의 입구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는 수렵 도구 투탕카멘 왕의 전투 장면이 그려진 상자가 중앙 동쪽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방에서는 상어상들이 진열되었습니다. 상어상은 죽은 자의 나라로 왕을 인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훌륭한 조각과 장식이 된 왕좌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황금 왕좌는 신비스럽습니다. 투탕카멘 왕이 사후의 세계에서 사용한다는 침대가 남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의 벽은 사후 세계로 떠날 때 사용한다는 배를 모방했습니다. 나일강을 시작으로 하여 유유히 떠나가는 배, 이승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는 배를 보며 쓸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 왕가의 권세를 상징하고 미술품으로서도 타에 비견할 만한 것이 없는 투탕카멘 왕의 황금 마스크. 모두들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 방 안에는 또 왕묘의 부장품으로 넣었던 보석류와 황금제의 많은 물건이 가득히 전시되어 있으며 그 화로움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권력과 부와 막강한 문화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박물관을 뒤로 하면서도 그 화려한 문화 앞에 3000년의 세월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신왕국 시대의 생활을 전해주는 인형이 많이 있었고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한 쿠푸 왕의 제상도 보았습니다. 계곡 신전에서 발굴했다는 작은 조각상은 퍽 정교했고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투탕카멘 무덤 발굴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료로 읽겠습니다. 1922년 11월 영국인 하워드 카트는 투탕카멘의 무덤을 찾아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뒤로 가장 큰 보물 발견이라 일컬어지는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무덤을 찾는 데 6년, 보물을 조사하고 옮기는 데 또다시 6년이 걸린 대역사였으며 수천 년간 도굴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발굴된 유일한 왕릉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소장품은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전체가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될 수 있었으며 이 고분의 부장품은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기원전 1350년에 살았던 전설적인 파라오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자료였습니다. 순금으로 된 제일 안쪽의 관에 미라로 된 투탕카멘의 시체가 보석을 박은 수의로 덮인 채 발견되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수정과 유리를 박은 황금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목과 가슴 위에는 파라오의 어린 왕비 앙케스타툰이 마지막 바친 선물인 듯 백합과 국화와 연꽃의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3300년을 보낸 그 꽃들은 발견 당시에도 기미한 색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카트와 오랫동안 고통을 나누었던 후원자 카나본 경에게는 그것은 길고도 고된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그들이 받은 보답은 그간의 고생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길이 500m, 너비 1km인 음산한 골짜기, 이집트 나일강 중류의 룩소르 서쪽에 있는 왕가의 계곡 골짜기는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들의 무덤이 들어간 곳입니다. 왜 왕들은 이렇듯 골짜기의 벼랑과 바위 틈에 그들의 죽음을 숨겼을까요? 파라오들은 약 4700년 전부터 1000년 동안 그들이 죽은 뒤에 머물 무덤으로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은 후에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믿었으므로 10년, 20년씩 걸려 엄청난 힘을 들여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왕들은 또 영혼이 다시 찾아오게 하려고 죽음을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살았을 때 쓰던 물건과 보물들도 함께 넣게 했습니다. 피라미드는 어떤 침략에도 견디게끔 거대하게 만들어졌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그 입구는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뜻과는 달리 피라미드는 보물을 노리는 도둑들에게 번번이 털리곤 하였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하여 생각해낸 것이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비밀 무덤을 만들어 몰래 장사 지내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처음 발견해낸 사람은 토트메스 1세 기원전 1545년부터 1515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라가 도둑들 손에 망가져 영혼이 쉴 곳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자기 무덤을 이 골짜기의 바위 벼랑에 숨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이네나라는 포로 100여 명을 데리고 무덤을 만든 뒤 포로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비밀이 새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뒤로 모든 파라오의 죽음은 피라미드 대신 왕가의 골짜기에 숨겨졌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의 미라들은 약 3000년 동안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1881년 비로소 왕가의 골짜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은 한 미국인 골동품 수집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골동품 상인으로부터 사들인 옛 파피루스가 피라미드 시대 이후의 것으로 밝혀지자 이상하게 여긴 이집트 박물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물관장 마스페로 교수는 젊은 조수로 하여금 끈질기게 뒤를 밟게 하였습니다. 조수는 파라오의 묻은 만을 파헤치며 살아온 도둑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13세기부터 대를 이어가며 무덤 도둑질로 살아온 구르나 마을 사람 가운데 하나가 1875년 우연히 테베의 공동묘지 골짜기에서 파라오의 무덤을 발견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881년 7월 5일 조사관이 도둑의 안내를 받아 왕가의 골짜기를 찾은 뒤로 오늘날까지 거기에서는 무덤이 모두 64군데나 발견되었으나 조사관이 가보았을 때는 이미 무덤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구 짓밟힌 미라들만을 찾아 박물관으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워드 카터 1902년 미국인 변호사 데이비스가 이집트 정부로부터 왕가와 골짜기를 발굴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는 12년에 걸쳐 무덤 4군데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나 그곳들은 다 독을 당한 뒤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는 1914년에 발굴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발굴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영국인 기종 카나번 경이었습니다. 백만장자인 카나번 경은 스포츠와 모험을 즐겼으며 미술품 수집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1900년 그는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호흡장애 때문에 따뜻한 이집트로 갔다가 무덤 발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고학 발굴이야말로 예술품 수집과 모험심을 함께 맛볼 수 있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06년 카나번은 이집트 박물관의 마스페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마스페로는 카나번이 함께 일할 사람으로 박물관에서 일하던 영국 카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카트는 이집트 고고학의 지식이 깊은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40살 먹은 백만장자와 33살인 젊은 학자는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1913년 가을의 어느 날 카나번과 카트는 투탕카멘의 무덤을 찾기 위해 왕가의 골짜기로 한쪽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투탕카멘은 기원전 1361년 9살의 왕이 되어 18살에 죽은 소년 왕입니다. 그의 무덤은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카트는 데이비스가 투탕카멘이라고 새겨진 도자기와 금박 입힌 나무 상자를 발견했던 장소에 투탕카멘의 무덤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1914년 7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일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굴은 1917년부터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년의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으니 그들은 여전히 쌓인 흙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소를 옮겨 2년을 더 팠으나 역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최대의 발굴, 카트는 람세스 6세의 무덤을 만들 때 만들어졌던 오두막 밑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람세스 6세는 투탕카멘보다 훨씬 뒤의 왕이므로 그 밑을 파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22년 11월 3일 카트는 오두막 한 채를 헐었습니다. 카나번은 영국에 가고 없었습니다. 11월 4일 아침 마침내 바위를 깎아 만든 돌계단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무덤의 입구로 가는 층계임이 분명했습니다. 카트는 무릎이 떨릴 만큼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일렀습니다. 만들다 만 무덤일 수도 있고 투탕카멘의 무덤이 맞다고 해도 이미 도둑 맞은 빈 무덤일지도 몰랐습니다. 계단 16개를
파내자 출입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에는 봉인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도장이었습니다. 카트가 떨리는 몸을 억지로 가누면서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그 안은 돌과 모래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이나 찾아 헤매던 무덤을 발견했지만 그는 잘 참았습니다. 카트는 그 무덤은 카나본을 기다려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보를 쳤습니다. 빨라야 2주일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11월 24일 카나본이 허겁지겁 영국으로부터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출입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굴꾼들이 뜯은 흔적이 있었지만 별로 도둑맞은 것이 없는지 그 뒤 다시 봉인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걸려 통로의 자갈더미를 치우고 나니 두 번째 문이 나타났습니다. 11월 17일 두 번째 문도 열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네 사람, 카트, 카나본, 에볼러, 캘런드 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황금 옥좌, 황금 장의자, 마차를 비롯한 두 무수한 금붙이들이 방 안에 가득 메우고 있었고 벽에는 화려한 벽화와 돌 조각이 황금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가 기금속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수천 년 전 이집트의 문화와 삶을 알 수 있는 값진 문화재들이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이집트 문화사를 다시 쓰게 해야 할 보물들. 네 사람은 그 자리에 붙박은 채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카트는 그 방에 미라가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이 있단 말인가? 그들은 네 군데 벽을 꼼꼼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방은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한 군데는 온갖 일용품과 장신구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남은 또 하나의 방에 투탕카멘의 미라가 들어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보물들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이 본디 놓여 있었던 자리를 기록해서 목록을 만들고 부서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실험실을 세우려면 많은 사람의 도움과 몇 년이란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12월 3일 네 사람은 무덤을 다시 메우고 경비원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달려와 12월 6일부터 시작된 과학적인 발굴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5달이 지난 1923년 5월 13일 1차로 포장 상자 34개가 무덤을 떠나 이집트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상자들마다 일찍이 이집트에서 발견된 예술품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24년 2월 17일 카트는 두 번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카트는 돌을 뜯어내고 구멍 안으로 회중 전지를 비추자 20명 남짓한 전문가들은 그 뒤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조바심을 쳤습니다. 구멍 안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빛 벽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 방이야말로 미라를 놓아둔 현실이었고 그 금빛 벽은 미라를 넣어둔 엄청나게 큰 극관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나 큰지 극관과 벽 사이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틈밖에는 없었습니다. 카트가 그 앞에 서자 너무도 웅장함에 몸이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길이 5m, 넓이 3.3m, 높이 2.73m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가는 온통 순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카트는 현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에 또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에는 커다란 금빛 괴짝이 있었고 괴짝 둘레에는 여신상 넷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보물창고였습니다. 차례로 현실 안을 둘러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신비스럽고 장엄함에 질린 듯 할 말을 잊고 그저 손만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1927년 2월 3일 네 겹으로 된 겉관이 열리자 노란색 석영으로 된 돌판이 나타났습니다. 550kg이나 나가는 붉은색 화강암 뚜껑을 들어 올리자 마침내 소관이 나타났습니다. 소관은 죽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인형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관의 뚜껑에는 소년왕의 초상을 새긴 황금관이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순금, 눈은 흑요석, 눈썹은 푸른 유리, 두 눈은 왕임을 나타내는 갈고리의 도리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감동인 것은 이마에 놓여진 한 묶음의 꽃다발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으린 왕비가 남편에게 바친 마지막 작별 인사말이었습니다. 그 꽃다발은 30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짧은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3000년은 어제와 오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다발의 꽃묶음이 옛날과 오늘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카트는 뒷날 그때의 벅참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피크리스, 팔랑개비, 국화, 노박, 덩굴과 목가지, 만다라 열매들을 소담스럽게 묶은 그 꽃다발은 소년왕이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에 묻혔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관의 뚜껑에는 예복을 입은 소년왕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아있는 관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 속관의 뚜껑을 열고서야 세 번째 속관 때문이었다는 수수께끼가 불렸습니다. 세 번째 관은 온통 2.5mm 두께의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순금 뚜껑을 열자 마침내 미라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온몸을 아마포로 칭칭 감은 미라의 얼굴은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라를 겹겹이 싼 아마포를 해치니 온갖 보석들이 143개나 들어있었습니다. 18살밖에 안 되는 파라오가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려던 황금 보화는 이토록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어림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 노래로 듣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으로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